혼합물에 녹는 점, 없는 점, 끓는 점 할 건데요. 순물질이랑 혼합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지. 일단 순물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었고요. 호단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었죠. 호단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이랑 불균일 혼합물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혼합물들의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을 본다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혼합물은요.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인데요. 이 둘은요. 둘 다 고체예요. 고체. 고체끼리 섞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일단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네 둘이 섞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섞었을 때의 변화. 일단 얘네의 물질 상태는요. 방금 얘기했듯이 고체 플러스 고체죠. 얘네들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죠.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랑 나프탈렌의 순물질일 때 녹는 점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클로로벤젠입니다. 네, 초록색이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인데요. 뭐 온도 올라가다가 순물질이니까 일정한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프탈렌은 하늘색입니다. 네,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제 파라다이클로로벤젠보다는 좀 더 인력이 세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일정한 구간 있죠. 얘네가 바로 녹는 점이겠지. 그래서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같은 경우는 53.1도씨고요. 그 다음에 이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80.2도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여기 요선 있지? 여기에서 지금 끓기가 아니라 녹기 시작이죠. 녹기 시작하는 시간이고요. 이때의 온도가 바로 녹는 점인 거죠. 저거 녹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번에 섞었더니 혼합물에 녹는 점은 어떻게 되냐? 네, 녹는 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녹는 점의 변화는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일단 얘들아 크게 딱 눈에 띄는 거는 일정하지가 않죠. 일정하지 않다는 첫 번째 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녹는 점이 둘 중에 낮은 것보다도 더 낮아.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치? 시작하는 점이. 일단 녹는 점은 낮고 일정하지 않고 올라간다. 이거 먼저 특징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런 칠판 가져와서 써보면은 고체가 물질 상태 중에 가장 인력이 센 상태죠.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인력이 센 게 고체인데 걔네를 섞어. 그러면 A의 인력이 B의 인력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불균일해지게 돼요. 그래서 불균일해지기 때문에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왜 일정하지 않냐에 대한 질문은 없죠. 왜 여기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냐면 일단 녹아야 되잖아. 근데 녹는데 이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랑 나프탈렌 중에 뭐가 먼저 녹겠어? 일단 녹는 점이 더 낮은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먼저 녹겠지. 그럼 먼저 녹으면 점점 나프탈렌 전체 비율에서 나프탈렌 비율이 점점 높아지겠지. 녹는 점이 높은 게 점점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처음엔 요랬다가 점점 나프탈렌이 많아지니까 위로 살짝씩 올라가면서 녹는 점이 쭉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일정하지 않고. 넘어가서 이번에는 혼합물의 어는 점 볼 거예요. 어는 점. 뭐랑 뭘 섞을 거냐면 소금이랑 물을 섞을 거야. 너네가 흔히 아는 소금물 만들어 볼게요. 소금물의 경우를 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일단 물질의 상태는 소금은 고체고 물은 액체죠. 그래서 물질 상태는 고체 플러스 액체고요. 그래서 얘네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역시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여기에서 일단 밑그림 요거밖에 없어요. 이때 일단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금이 없는 그냥 물에 어는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소금을 그려볼게요. 일단 물에 어는 점은 이렇게 그려지죠. 네,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일정 온도에 다다르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된다. 네, 그죠? 예, 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온도가 몇 도냐면 0도씨죠. 네, 물에 어는 점은 0도씨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소금을 섞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네, 어는 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져요. 어는 점이 어떻게 됐어? 어는 점이 더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일정하지 않게 됐어. 그죠? 어는 점이 더 낮아지고 네, 일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소금물인데 왜 이렇게 되냐 우리 이유를 또 알아봐야겠지. 일단 얘들아 물이 언다는 건 얘네가
고체로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합을 해야 한단 말이야. 고체는 서로 아주 손에 손잡고 물 같은 경우 이렇게 육각형, 정확히 육각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그 모양으로 결합을 해야 어는 거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불순물인 거지. 그래서 불청객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들끼리 손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야.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는 건 이제 물이 결합을 하는 건데 소금이 방해해서 계속 더 낮은 온도로 내려가야 얼게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물에 넣으면 잘 안 어는 거죠. 넘어갈게요. 끓는 점은 소금물의 경우 볼 건데 그래프 먼저 그리겠습니다. 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인데요. 네, 여기도 역시나 밑그림을 그리고 일단 물에 끓는 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끓는 점 나와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일정 온도에서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물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금물은 어떻게 변하는지, 네, 여기는 100도씨고요. 소금물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끓는 점의 변화는 이렇게 그려지죠. 네, 요렇게. 네, 소금물의 경우에는요. 끓는 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끓는 점이. 뭔가 생각나는 예시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뭐 달걀 삶을 때, 뭐 라면 스프 먼저,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는데 잠시 후에 얘기해 주도록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먼저 볼게요. 일단 끓는 점 변화는, 끓는 점이 높아지고 일정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물은 액체잖아. 근데 소금은 뭐야? 소금은 고체죠. 근데 액체랑 고체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인력이 커요? 고체가 훨씬 인력이 크지. 고체가 훨씬 인력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물보다 인력이 큰 소금이 섞이면서 끓는 점이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도 날아가게 해야 되고 아니죠. 맞지? 맞지. 소금도 날아가게 해야 되고 물도 날아가게 해야 되잖아. 근데 소금은 그 인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단 말이야. 근데 얘네를 섞어 놓으니까 약간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약간 더 높아지는 거죠. 끓는 점이 물에 비해서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되냐? 이건 왜 올라가냐? 이 이유는요. 갈수록 농도가 진해질 거 아니야? 네, 물이 먼저 날아가겠지? 물이 끓는 점이 더 낮으니까 소금에 비해서. 그래서 물이 점점 날아가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짙어져요. 점점 짙어지면 어떻게 돼? 물이 끓는 걸 방해하는 소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도 점점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농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어는 점은 더 낮아지고요.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어는 점은 더 낮아지고 끓는 점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네, 농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소금물이 꼭 농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뭐 10% 소금물도 있고, 뭐 7%도 있고, 15%도 있고, 40%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소금물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소금이 많다는 거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서 어는 점은 더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끓는 점은 인력이 큰 소금이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번에는 혼합물에 끓는 점, 소금물가가 아니라 에탄올과 물을 섞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물질 상태는요. 에탄올도 액체고 물도 액체인 경우를 섞을 거예요. 그래서 액체 플러스 액체 이렇게 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고요. 여기에서 일단 밑그림 이렇게 그리고 바로 혼합물로 갈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여기 보면 얘들아 일단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수평 구간이 두 개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살짝 봐봐. 내 손 봐봐. 여기는 완전 이렇게 수평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살짝 이렇게 돼 있어. 살짝 들렸어요. 살짝 들렸어. 잘 봐봐. 그래서 2번 이제 보면은 끓는 점의 변화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수평 구간은 여러 개. 방금 얘기했듯이 수평 구간은 여러 개.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분리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에탄올이 분리된다는 거죠. 에탄올의 끓는 점 몇 도? 78도예요. 78도. 78도기 때문에 여기가 한 78도가 되는 거죠. 78도에서 먼저 에탄올이 분리가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냐? 왜 살짝 들렸느냐? 이 이유는 물이 아직 같이 있잖아. 아직 불순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혼합물이다 보니까 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정하진 않고요. 살짝 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에탄올이 모두 분리가 된 후죠. 그래서 물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그래서 물이 나중에 분리가 된다. 100도씨에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에탄올과 물 두 가지를 섞은 거죠. 그치? 근데 만약에 세 가지를 섞으면 몇 층? 3층. 아니 뭐래?
3가지를 섞으면 3층, 4가지 섞으면 4층, 5가지 섞으면 5층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개수만큼 수평 구간이 늘어난다. 물질의 개수에 따라서 수평 구간이 생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충분하게 시간을 줬고 여기는 별로 적을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 예시를 볼 건데 예시는 일단 4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퓨즈입니다. 퓨즈는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요. 전기와 자기할 때 직렬 연결이네, 퓨즈를 병렬로 연결하네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퓨즈는 직렬 연결이었죠. 그리고 화재 예방에 쓰인다는 것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친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살펴볼 거야. 얘는요. 납주석 안티몬이라는 걸로 이루어진 금속인데요. 이렇게 고체를 섞었어. 아까 고체 섞으면 녹는 점 어때요? 고체끼리 섞으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건 살짝만 열이 있어도 녹는다는 거지. 그래서 퓨즈는 전기 기기들의 직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퓨즈가 끊어지면 전기가 다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어디다 쓰이겠어? 열이 과다하게 올랐을 때 퓨즈가 끊어짐으로써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죠. 네, 요렇게 쓰이는 친구예요. 고체끼리 섞어서 녹는 점을 낮춰.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른다. 전기기구들이 너무 많이 커져 있어서 약간 열이 받았다. 곧 있으면 불날 것 같아. 이러면은 끊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화재 예방에 쓰인다. 거기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아까 진성이가 얼핏 얘기했던 건데 눈 녹지 말라고 눈이 녹아야 되죠? 네, 눈 얼지 말라고 하는 뿌리는 거 있지, 겨울철에. 그게 뭐냐면요, 겨울에 염화칼슘이에요. 이 염화칼슘은요, 눈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눈도 사실 우리가 밟으면 바로 액체되잖아. 약간 굉장히 얇은 고체이기 때문에 바로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물로 변하죠. 근데 걔가 더 추워지면 그 녹은 것들이 얼음이 될 수 있지. 그럼 우리 지나가면서 넘어지고 막 깨지고 막 사고 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 인력이 큰 고체를 섞어서 어는 점을 낮추죠. 어는 점을 낮춘다는 건 뭐야? 사고를 방지하는 거죠. 뭐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고들을 방지해서 그런 겨울철에 눈길이 어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예시는 뭐냐면요. 부동액이에요. 부동액. 겨울철 자동차의 부동액. 냉각수를 얼리지 않도록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자동차 냉각수랑 부동액을 섞어요. 근데 이 부동액은 물이랑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거랑 섞여 있는데요. 이 에틸렌 글리콜이 이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도와주는 친구예요. 어는 걸 방해하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감으로써 하는 역할이 뭐냐면 불순물이 어는 거를 계속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어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냉각수는 엔진에 열을 식히는 친구인데 얘가 계속 흘러야 엔진에 열이 식을 거 아니야. 얘가 얼어서 굳어있으면 엔진에 열은 안 식히겠죠.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냉각수가 얼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계란 삶는 거. 얘는 이제 뭐랑 뭐를 섞는 거냐면요. 물과 소금을 섞습니다. 그래서 물에 인력이 큰 고체를 섞어서 끓는 점을 올리는 거죠. 끓는 점을 올려요. 끓는 점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우리 저번에 했던 압력밥솥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면 어때? 더 빨리 되지. 밥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더 빨리 계란이 되게 됩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 계란이 있기 때문에 달걀이 빨리 되도록 한다. 삶은 달걀을 빨리 만들어줍니다. 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교과서 233페이지 7번 문제는 표는 가와 물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 가와 물의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표가 나와 있죠. 일단 이 가가 무슨 물질인지도 한번 상상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일단 얘네는 끓는 점은 한 20도 조금 넘게 차이 나고요. 밀도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물과 잘 섞여요. 둘이 잘 섞인다는 소리지. 정답은 끓는 점이고요. 왜 끓는 점이냐? 밀도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밀도를 구분하려면 층이 나눠져야 돼. 그러니까 섞이지 않아야겠죠. 물과 기름처럼. 근데 이 둘은 지금 잘 섞인대. 그럼 밀도로 층을 나타낼 수가 없지. 그래서 밀도 안 돼. 그럼 끓는 점밖에 없어요. 이유는 물질 가와 물은 서로 잘 섞이면 끓는 점 차가 크므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사실 혼합물에 분리하면서도 나올 만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끓는 점 차를 배웠으니까 끓는 점을 배웠기 때문에 한번 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교과서 216페이지에 있는 혼합물의 분리 나갈 거예요. 네,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